사장님, 여기 술 한 잔 주세요. 이제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술을 한 병이 아닌 한 잔씩 잔술로 사서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종의 술을 한 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잔술 판매를 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먹다 남은 술을 모아서 팔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는 식당에서 원래는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였는데 네. 이제는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뭐 다 빠르면 뭐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다음 주에는 아마 시행령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식당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병이 아니라 이제 한 잔, 두 잔 주세요. 이렇게 이제는 문화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주류면허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예외 사항에서 이 잔술 판매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에 그 동안은요, 우리가 칵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맥주, 우리 맥주 뭐 스포츠 보러 가면 이렇게 잔씩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외는 사실상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잔술로 팔면은 다 면허 취소가 됐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예외 사항에 이제 잔술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식당에서도 이제 모든 술에 대해서 이제 잔술로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이제 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아마 술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필드에 나가 보면 사실 또 술 먹는 데 가면요 잔술 판매하는 곳 있었거든요. 이게 관행이었어요 사실상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국세청에서 지난해였습니다. 이게 기본 통칙이에요. 말 그대로 뭐 법으로 규정한 건 아니고 세금을 매길 때나 아니면 세금을 계산했을 때나 기본 통칙 안에서 이거는 그냥 허용하겠다라고 이미 지난해에 공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이번에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안착을 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미 시장에서는 잔술 판매가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제는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파는 입장에서도 합법이니까 이제 네. 잔술 판매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시키는 입장에서도 약간 꺼림칙했었는데 이제 합법화됐으니까 이제 시키는 입장에서도 잔술로 또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술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알코올 맥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이 네. 무알코올 맥주 같은 거를 좀 더 자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비알콜과 무알콜 주류 이게 무슨 차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예, 네. 비알콜 같은 경우에는요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1% 미만의 이제 알코올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보통 지금 뭐 맥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알콜 맥주 같은 경우는 0.03% 정도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량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알콜은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알코올 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프리는 0%예요. 그냥 말 그대로 뭐 탄산수에 알코올 뭐 향 아니면은 뭐 맥주 향을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알코올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비알코올, 무알코올 같은 경우가 이제 식당에서 자유롭게 이제 좀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식당 가갖고요. 여기 무알코올 맥주 주세요. 그러면 식당 아주머니가 바빴습니다. 이거를 도매업자한테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사러 나가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행령에 뭐가 포함됐느냐? 이런 도매업자들, 주류 도매업자들이 이런 무알코올 아니면 비알코올 주류를 이제는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판매도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또 뭐 매장이라든지 식당에 가보시면은 무알콜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업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저는 재미있는 술 문화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제 레시피가 다양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주랑 네. 무알콜이랑 섞는 거죠. 오. 예를 들어서 뭐 소맥이다 그러면 네. 과거에는 사실 알코올과 알코올이 섞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자유롭게 공급되다 보니까 뭐 반반씩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내리는 어떤 그런 뭐 레시피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아마 술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은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조금은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고 무알코올은 아예 알코올이 없다는 점. 아마 무알코올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 굉장히 반기실 네.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오늘 금요일이고요.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이게 2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이 시행령이라는 게 3일에서 5일 정도 거친 다음에 공포가 됩니다. 근데 공포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21일이라 그러면 사실상 뭐 이번 주말에도 빠르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일반 시장에서 아마 뭐 잔술 판매, 그다음에 무알코올을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회식을 조금 꺼림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변화된 시장을 아마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안 됩니까? 뭐 오늘부터도 뭐 시행하면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주말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은 아마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제 네. 공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성세대에게는 이 잔술 문화가 낯설지 않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기성세대라고 하면 참 어디를 기성세대로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술을 많이 드셨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낮술로서 말 그대로 이제는 낮잔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잔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잔술 문화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위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찌개 하나를 놓더라도 뭐 여러 가지 수저가 들어갔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찌개에 있어도 덜어서 먹는데 네네. 과거에는 잔으로 먹어도 돌려서 먹어도 다 그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 위생에 대한 관점들이. 그래서 잔술 문화가 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경제가 고도화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잔으로 먹는 술은 많이 사라졌고 위생도 더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뭐 잔으로 먹는 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과 뭐 과거와 현재는 좀 술 문화가 많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위생 문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잔술 판매를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오는 게 네. 술병을 한번 열면 위생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냐 이런 시각도 맞습니다. 있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술을 좀 재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잔술이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 두 가지를 좀 꼽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생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술을 남겼다라고 본다 그러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요, 그걸 활용할 수가 없었죠. 일단은 왜냐면 잔술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용으로 쓴다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잔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덕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으로 남아있는 거를 버리지 않고 또 잔술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하나로 뽑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더 손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소주 한 병으로 본다 그러면 한 많으면 7잔, 적으면 6잔, 뭐 흘린 것까지 계산하면 6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소주 한 병을 5,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5,000원에 이제 6잔 한다 그러면 한 잔당 한 833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런데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술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한 잔 주세요 그러면 833원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아마 1,000원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면은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먹는 꼴이 되는 거죠. 차라리 한 병 시키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주고 술을 먹는 꼴이 돼버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꼭 짚고 싶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뭐 서버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술을 이제 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팁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없어요. 그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건비를 분명히 술값에 녹여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팀 문화를 따로 받지 못하니 그러면 잔이란 거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 거고 그 가격을 결국에는 잔술에다가 포함시킬 거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잔술이 판매되면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술을 좀 적게 마시게 되면서 주류업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주류 업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잔술 해도 우리나라의 뭐 문화가 뭐 과거에는 우리 기성세대는 잔술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주류 업계가 MZ 세대를 분석을 못한 거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MZ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잔술 문화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 잔술에 대한 부분들이 MZ 세대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분해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과도하게 음주를 즐기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통계를 본다 그러면 1990년대와 2000년대는요. 우리나라의 뭐 전 세계로 본다면 술 소비량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고 술 문화가 바뀌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 술 소비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실제 OECD 통계도 나옵니다. 1인당 술 소비량 연간으로 따져보는데요. 1981년 때는 14.2리터를 우리가 먹었어요. 1인당. 네. 연간으로 따지면. 네. 근데 지금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 마셔요. 지금 보면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7.7리터거든요. 그러니까 45%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처럼 다지 않습니다. 그 MZ 세대들이 만약에 잔술로 판매되고 잔술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잔으로 아마 먹을 겁니다. 그러면 네. 술 소비량도 더 감소되고 오히려 좋은 술 문화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요.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 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사라져가던 잔술 문화가 2024년에 이렇게 다시 부활한 네. 배경 역시 고물가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관행적으로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잔술 문화가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실상 이제 풀어줬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지금 잔술 문화가 이 고물가 때문이라도 더 이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봐요. 한 병 시키기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다 못 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잔으로 시키시는 분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잔술 문화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과거는 그랬어요. 혼자 먹으면 뭐죠, 좀 이상해 보이고요. 밥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밥 혼자 먹는 거 이상하게 봅니까?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술 혼자 먹으면요, 저 사람 뭐지? 이랬단 사연 말이에요. 있나? 네. 네. 지금은 혼술에도요, 아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으로 먹는 혼술 쪽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로도 이 잔술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 잔술 판매가 결국 우리 음주 문화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번에 개정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알콜도 이제는 도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고요. 무알콜, 알콜도 식당에 자유롭게 또 판매가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식당에서 술 먹을 때 또 회식 자리 할 때 무알콜 음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부장님이나 이런 어떤 상무님께서 말 그대로 높으신 분께서 오히려 여성분들을 위해서 무알콜 음료를 계속적으로 주류를 이제 시켜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회식 문화가 좀 바뀔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사실 혼술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제가 봤을 땐 잔술 문화가요,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잘 바뀌었다. 그리고 음주량도 많이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워서 다 먹어야지 이런 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한 잔 한 잔씩 시켜서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음주로 인해서 사회적인 피해, 사회적 비용은 제가 봤을 땐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